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용산구 동부 이촌동 투자 상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담하셨던 분이 전세자금 4억을 가지고 이제 전세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내년 정도에 이촌동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고 하신 내용이 있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의 주신 사항은 지금 동부 이천동 아파트에서 전세 4억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30대 부부가 되겠고요. 이게 동부 이천동에 전세로 살아보니까 조용하고 직장하고도 가까워서 참 좋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애기들 교육 같은 게 좀 걸리긴 하지만 향후 15년에서 20년 정도 장기 실거주 하고 싶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대출을 많이 끼고 살 거라서 그 매수 가격 대비해서 앞으로 10년 뭐 뒤에는 시세 상승도 좀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얘기는 즉 동부 이촌동에 언제 어느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라는 걸로 좀 질문을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연령이 30대 초중반의 신혼부부시고 자녀는 없으십니다. 자녀는 없으시고 이제 연봉은 부부 합산하셔서 세전 1억 원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평형은 아무래도 이쪽이 가격이 세죠.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작은 평형이 25평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25평이면서 대단지여야 되는 아파트 좀 찾아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대출 한도가 9.13 대책 이후에 LTV가 40%이고 DTI가 40%예요. 이게 이제 9.13 대책에서 투기 지역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13억 이하 되는 아파트는 요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DTI 같은 경우에는 요 좀 연봉이 좀 되시기 때문에 6억에서 7억 정도로 20년 상환한다고 하면 충분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문제는 LTV 40%에서 약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제 이촌동 주요 아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전체가 이촌동 아파트인데요. 이쪽이 한강이고요. 근데 한강변 마주보는 이쪽들은 요 라인들은 전부 다 대형 평형 위주예요. 이쪽은. 그래서 뭐 장미맨션 59평, 뭐 33평, 그리고 한강자에는 27평짜리가 있긴 한데 46세대밖에 안 돼서 이게 매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강 맨션은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라서 입주권 같은 게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 아파트들은 좀 딱히 볼만한 아파트가 좀 마땅 아파트가 없고, 이제 뒤쪽 라인, 이촌역 쪽 라인으로 해서 이촌 우성, 한강 대우, 한가람, 코오롱, 강촌 이 5개 아파트가 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5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계략적인 사항 비교를 해보면 이촌 우성이 연식이 제일 오래됐고요. 소단지 243세대 소단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9년에서 21년 정도의 연식은 좀 비슷하고 800세대에서 2000세대까지 해서 어느 정도 대단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 당연히 다 있고, 여기 조금 문제되는 게 용적률이 다 300%가 넘어요. 이렇게 300%가 다 넘고 이 부분이 약간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리모델링 투자할 때 좀 문제가 되긴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시세를 보시면 10억에서 12억 5천 선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한가람이 실거래가로 1월에 9억을 하나 찍은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용산구 이촌동 쪽에 이제 하락의 신호탄일지 앞으로 추이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 거리 비교부터 좀 할 텐데 별 4개를 100점으로 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호선 이촌역에서부터 한가람이 도보 2분으로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이 한강 대우 코오롱 아파트 5분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촌 우성하고 강촌 아파트가 8에서 9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가람의 제일 높은 별표 4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군 비교인데요. 사실상 5개 아파트 모두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라서 다 똑같은 학군이시거든요. 그래서
학군 가지고 비교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왜 동부 이천동이 부촌임에도 학군이 아쉽다라고 하는지 잠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산초는 국립인데요. 강남구에 비해서 전출하는 학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출하는 학생 비율이 서울시 평균이 5.7%고 전국이 6.1%인데 6.4%로 좀 이제 전출 밖으로 나가시는 다니다가 비율이 높고, 강남구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강남은 전입이 7.8%죠. 어떻게든 초등학교로 들어오려고 하고 바깥으로 나간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을 보면은 그 신용산초에 이제 다니게 하는 부모님들께서 여기보다는 좀 공부 욕심을 가지시고 좀 더 시켜야겠다라는 부모님들은 나가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출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강중학교로 가셔서 용강중의 과고랑 외고 그 진학 실적을 보시면 이게 지금 6명이라서 지금 2.6% 정도를 특수고등학교 외고 과고를 보낸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마포구의 승문중이나 송파구의 석천중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승문중이나 석천중도 뭐 잠실이나 이 대치, 강남 이런 서초구 쪽에 그런 잘 나가는 중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학교다, 일반 중상위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중학교인데, 이제 과고 외고 실적이 5명으로 4.4% 보내고요. 석천중학교도 7명으로 4.4% 정도 보내는 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학교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경고등학교 보시면 17년, 18년도 서울대 진학률 탑 100에는 들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진학률이 1% 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1%까지가 거의 탑백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139명이기 때문에 한 명에서 많으면 2명 정도 서울대 보낼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일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2%예요. 그래서 대치나 목동 등 특수학군 지역 외에서 타 지역의 서울 중상위 고등학교 진학률하고 좀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인서울 4년제 보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 스카이나 좀 이런 좀 상위권 대학교 보내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이제 다른 고등학교 진학시키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전교 1등을 해도 스카이 갈까 말까 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별 2개로 좀 전체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통합 리모델링 얘기로 좀 넘어가면, 작년 하반기에 좀 얘기가 이 5개 아파트 통합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반기에 뜨겁다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요. 그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 아파트 모두 리모델링 최소 연한인 15년은 충족을 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5개 아파트 다 용적률이 너무 높죠. 300% 이상으로. 그래서 재건축은 당연히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약간 빠듯한 수준인데, 이 지역이 전체가 보시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 이미 300%를 초과한 상태이고요. 초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소형평의 아파트를 일정 비율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각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 있잖아요. 그 대지 지분을 기부 체납 등을 통해서 이 아파트 짓는 뭐 98년, 99년, 2000년 이럴 때 기부 체납을 통해서 이미 한계를 넘어서 세대수를 쌓아서 지었다,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입주민들 대지 지분을 쪼개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이미 넘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입주민들 대지 지분을 다시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대지 지분이 6평에서 7평으로 작아요.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6평에서 7평으로 작죠. 그래서 이게 개포 같은 저밀도 개발된 곳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최소 대지 지분이 15평에서 20평이에요. 개포가 뭐 11평에서 20평 되는 아파트가 아파트 전용 면적이 11평에서 20평인데 대지 지분이 더 많거든요. 막 15평, 20평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봐도 좀 통합 리모델링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개별 단지별로 한다고 해서 기부 체납할 대지 지분이 적은데 잘 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1대1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1대1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은 일반 분양분이 없죠. 그래서 모든 시공비를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시공비 포함한 추가 분담금을
기존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시공비만 평당 500 치고 25평 사시던 분이 33평으로 넓혀 가시면 1.5억 듭니다. 1.5억 들고 1.5억 들여서 내가 깔끔한, 좀 그래도 깔끔한 아파트 리모델링 해서, 근데 이제 내벽은 철거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 구조가 바뀌진 않는데, 리모델링 수준에서 이제 외장재나 이런 거만 바꿔가지고 1.5억 들여서 33평으로 가시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25평하고 33평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도 시세 차이가 1.5억에서 2억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2년 동안 밖에 이주해가지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이쪽 개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고, 그래서 통합 리모델링 깨주고 각자 단지별로 리모델링을 해도 좀 동의율, 그런 면에서 동의율이 안 나올 거다. 최소 여기 3분의 2 이상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5% 정도, 6, 70% 이상 돼야 뭐 좀 가닥이 보이는데, 과연 그 불편 감수하시면서 입주민들이 이렇게 하실지 좀 의문이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대지 지분이 제일 넓은 게 코오롱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6평에 비해 3평 더 많아서 7.1평 정도이고, 그리고 시세도 네이버 시세가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10.2억에 제일 싸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코오롱 아파트에 별 4개를 드렸고요. 다른 아파트들은 이 대지 지분 비율이나 시세 형성 가액 기준으로 해서 이 별표를 차등순으로 이렇게 쭉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랑 교육,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현재 시세까지 해서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면 코오롱 아파트가 이제 81점으로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한가람 아파트나 이제 이촌 우성 아파트 한 70점 정도로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코오롱 아파트 어떻게 살까요? 제가 앞에서 대출한도 LTV 40% 말씀드렸고요. 현재 코오롱 25평 시세가 이제 10억 정도니까 전세자금 4억에다가 대출을 연율 3% 정도로 해서 4억까지 최대로 끌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부족하죠. 2억이 부족해서 나머지 억은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어떤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4억을 원금을 20년 상환한도로 했을 때 166만 원에 이제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서 약 30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신용대출 2억이 좀 어렵죠. 1억 얻기도 어려운데 신용대출로. 그래서 2년 동안 1.5억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5천만 원 정도만 신용대출해서 사시는 방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신용대출 안 받을 추가적인 희망이 있는 게 현재 약간 하락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람도 9억대 물건이 하나 금매가 나왔었죠. 그래서 내년 안으로는 9억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가 됐든 아니면 시세 하락이 원인이 됐든 해서 9억까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2년 안에 1억 정도 모으시고 4억 대출만 끼고 사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17년 초에는 이게 7억이었어요. 17년 초에는 7억이었고 또 그 1년 전에는 6억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난 7억에 살래. 7억대 오면 살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9억을 왜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동산은 주식처럼 한 아파트가 몇백만 주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실거주고 무주택자가 1주택 처음 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부 이천은 또 인기도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초, 18년 초나 17년 말 가격이 이제 8억 중반에서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때 물건이 나오면은 이제 구매를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억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는 평생 못 사고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사시려고 하면 못 사고 본인이 1, 2년 안에 1억 모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는 가격이면서 그래도 완전 저점은 아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인 8억 후반대에서 9억 정도 오시면은 1, 2년 안에 1억 모으셔서 4억 대출 끼고 사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을 마치겠고요.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